안녕하세요. 일단 그 180번 하고요. 181번이 그 유튜브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거꾸로 지금 올린 겁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게다가 무슨 뭐 사진 작업을 제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안 올라가서 저 할 수 없이 그 구글하고 아마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그렇길래 아마 저를 태클 거는 그 파워가 엄청나게 셌던 거죠.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세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연이어서 그게 다른 것이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네티즌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제가 이제 저의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시각이 한 가지로 꽂혀 있다고 제가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뭐 자기는 이 작은 원 속에 그 어떤 색깔을 고수하고 있다. 큰 원의 색깔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뱅글뱅글 그 속에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걸 한 가지를 궁금해졌을 때 그것을 이것저것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선 있죠.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저 같은 방법을 쓰시면 저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일 때, 계실 때, 그때 굉장히 블로그를 열심히 했던 것을 노무현 지지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특히 그 유시민 그 쪽에서 저를 특별히 지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진보적인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꼭 집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를 막 그 김부선 문제로 막 비난하고 그럴 초입에 고은광선 씨가 제 페이스북에 직접 그 긴 글을 날리면서 저한테, 저는 고은광선 씨랑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막 설득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뭐 나쁘고 김부선을 오히려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것을 잘라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유시민 씨의 부인이 또 그 고은광순 씨와 같은 동양인 뭐 제주도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쫙 찾아봤던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뭐를 쫙 찾아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티즌인 겁니다. 단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경제 쪽인 것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훈수 전략 같은 거를 그때는 막 너무 열심히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유시민 씨가 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결코 저는 그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누구의 편이라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제가 지지하는 건 진짜 실사구시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죠. 일을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지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단지 제가 세계가 돌아가는 동향을 조금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가 접할 기회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널한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네티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난 그 180하고 181 동영상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제가 또 막 찾아봤더니 그 구글의 슈미트까지 그때 찾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제가 무슨 파가 있는 거나 개파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제가 그 지사님 머릿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아니고 뭘 생각하는 건지 뭐 서로 모르죠.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점이고 또 한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GMO 문제를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하거든요. 북미에서도 규제는 줄어들지만 그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맡겨버려요. 소비자들한테 북미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소비를 하시오. 물론 그 올가닉인 경우에는 같은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콩우유다 그랬다 하더라도 올가닉인 경우에는 좀 비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넌 GMO, GMO가 아닌 것일 때는 그 다음으로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싼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골라서 그 물건을 사시오. 그런 식의 방법이 그 북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저는 이런 음식하고 뭐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근데 이거는 북미에서 소통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만약에 상품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가닉하고 써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같은 콩유라도. 그 다음에는 GMO가 아니다. GMO라는 거는 일부러 그 씨앗부터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넌 GMO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그 검사를 받지 않고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유나 그런 거고요. 계란의 경우도 이렇게 올가닉이다. 이렇게 올가닉 에그라고 써 있고 보통 그렇게 공장식으로 만들지 않았다. 프리 레인지라고 그러죠. 그 밖에 풀어놓고 기른 그런 닭이다. 라는 걸 명시하고 가격이 비싸죠, 좀. 그 다음 게 그냥 올가닉이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그냥 놓아 길렀다. 공장식은 아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 프리 레인지만 써 있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이거는 3가지가 가격 대비가 차이가 나죠. 어떤 식인지는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시리얼. 많이 이 한국도 이제 서서히 많이 그거를 소비한다 그러던데
그것도요, 오르가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오르가닉, 바이올로직. 이거는 그러면서도 GMO가 아니다. 그렇게 표시된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가격 대비가 비싸죠. 그 다음에 GMO는 아니다. 이것만 표시된 경우, 시리얼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 경우는 소비자가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비싼 걸 먹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뭐 골라 먹고 있을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겠죠. 그렇지만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음식에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거를 골라서 먹게 됩니다.